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콘텐츠의 어떤 모토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일단 듣고 나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실전에 적용시키는 것까지 이 콘텐츠의 목표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눈을 좀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좀 피로해질 수도 있고 다른 과목들도 역시 우리가 손으로 풀고 눈으로 보고 해설 영상을 보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듣기만 해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2편에 이어서 오늘 3편으로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운동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 씻고 계시는 분들, 식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조금 안 보이고 싶은 곳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이 영상 듣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유익한 내용 그리고 의미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9번째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번째 내용은 뭐냐면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설치하고 싶어요. 시설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필 그 주변에 전화선로가 지나가고 있네요. 이거 그냥 설치했다가는 그 전화선로에 통신선 유도 장애를 일으켜서 통신이 잘 안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설해라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에 따른 조건은 60만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은 자 60만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자 60kV 이하의 특고압 가공 전선로를 시설할 때는요. 전화선로의 길이가 12km마다 유도전류가 2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60kV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전화선로의 길이가 40km마다 유도전류가 3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으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해야 우리가 유도 장애를 방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고압을 설치하고 싶어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설치하고 싶어요. 하필 근데 그곳에 전화선로가 지나가고 있네.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60kV 이하라면 전화선로의 길이는 12km마다 유도전류가 2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않게 시설을 해야 되고요. 6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한다면 전화선로의 길이가 40km마다 유도전류가 3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냥 키워드로 암기를 해보면 60kV를 안 넘는다, 이하다 이러면 12km마다 2 마이크로 암페어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60kV를 초과한다라고 했을 땐 40km마다 유도전류가 3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죠. 12km마다 2 마이크로 암페어, 40km마다 3 마이크로 암페어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내용 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안전율. 자, 이건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동선인 경우, 경동선 혹은 내열 통합금선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그 밖에 전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밖에 전선. 자, 근데 가공 전선로의 안전율에서 경동선 혹은 내열 동합금선일 때는 안전율은 2.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그 밖의 전선일 경우에는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율에 대해서 이거 가공전선로 안전율이에요. 가공전선로 안전율. 보통 이제 경동선을 물어보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공전선로의 안전율은요. 경동선 혹은 내열 동합금선일 때는 2.2 이상, 그 밖의 전선인 경우 2.5 이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1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21번째 내용은 가공전선의 높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가공인입선의 높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가공전선이고 그때 우리가 이전 편에서 했던 거는 가공인입선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꼭 암기를 해주시고 지금 하는 가공전선의 높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압부터 볼게요. 저압은요, 도로 횡단할 때는 6m 이상, 철도 궤도 횡단할 때는 역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6.5m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 횡단보도교 위를 저압 가공전선이 지나간다 했을 때는 3.5m 이상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고압을 볼게요. 고압. 도로를 횡단할 때는 6m예요. 똑같죠? 저압과. 철도 궤도 횡단할 때는 역시 이것도 철도 궤도 나왔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6.5m 가주시면 되는 것이고, 횡단 보도교 위는 역시 3.5m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볼게요. 35kV 이하인 경우는요, 도로를 횡단할 때 이것도 역시 6m, 철도 궤도 횡단할 때 이것도 역시 6.5m, 횡단보도교 위를 지나갈 때는 5m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예외 사항도 종종 있지만 그거는 각설하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35kV 초과 160kV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로 횡단은 6m, 철도 궤도 횡단할 때는 역시 6.5m, 횡단 보도교 위를 지나갈 때는 6m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는 특히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35kV 초과 160kV 이하의 가공전선이 지나갈 때는 이런 조건이 붙으면은 5m예요. 모든 경우가 뭐냐면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문제에서 언급이 되었다면 도로든 철도든 횡단보도교 위든 모두 5m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kV 초과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 안에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시 빠르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저압 가공전선로의 높이는 도로 횡단 6m, 철도 궤도 6.5m, 횡단보도교 위는 3.5m. 자,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요, 도로 횡단 6m, 철도 궤도 6m, 횡단보도교 위 3.5m. 35kV 이하도 마찬가지로 6m, 도로횡단 6m, 철도궤도 6.5m, 횡단보도교 위 이것은 5m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35kV 초과 160kV 이하인 경우도 도로횡단 6m, 철도궤도 6.5m, 횡단보도교 위는 6m가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도로횡단, 철도궤도, 횡단보도교 모두 5m가 됩니다. 어디서? 35kV 초과 160kV 이하의 가공 전선에서요. 이 정도만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22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22번째 내용입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인데 뭐 이거 목주나 A종 철주, 뭐 B종 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주, 뭐 철탑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철탑만 좀 다뤄볼게요. 철탑만. 자,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에서 철탑은요, 꼭 기억해 주세요. 10기, 철탑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한 기를 시설해야 된다. 자, 다시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을 할 때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요, 철탑의 경우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한 기를 반드시 시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로 어떤 거를 가져가시면 되냐면, 자, 철탑 나왔고 애자 장치가 되어 있는 어쩌고 저쩌고 이상의 강도를 어쩌고 저쩌고 가지려면 철탑 한 기를 시설해야 되는데 몇 기 이하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10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 10이에요. 숫자 10. 철탑 10개 이하마다 10기라고 하죠. 개라고 안 하고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한 기를 시설한다. 몇 기마다 10기마다. 그래서 여러분 10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째 내용은 보안공사의 경관입니다. 일단 보안공사는 뭐냐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의 시설 방법 중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 방법보다도
강화하여야 할 점을 규정한 공통의 공사 방법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보다 더 강화해서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안 공사인데 여러분 그 표준 경관이죠. 표준 경관. 뭐 철주나 콘크리트주의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것을 지지해주는 지지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지물의 간격을 우리는 경관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주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이렇게 첫 번째 트랙. 자, 두 번째 트랙은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이렇게 두 번째 트랙. 마지막 철탑 세 번째 트랙. 이렇게 각각 경관을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보안 공사에서요. 일단 제가 표준 경관을 말씀드려 볼게요. 표준 경관은 목주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표준 경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 150m로 가면 돼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표준 경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0m로 하면 돼요. 철탑의 경우는 600m를 하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150m, 250m, 600m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표준 경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안 공사를 볼게요. 저압 보안 공사든 고압 보안 공사 든 두 가지 경우 모두 A종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 목주 이곳에서는 100m가 되는 것이고, 자 B종 철주 또는 B종 철주 콘크리트주, 죄송합니다. 다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에서는 저압 보안 공사, 고압 보안 공사 모두 150m가 되는 것이고, 철탑 같은 경우는 저압, 고압 보안 공사 모두 400m가 됩니다. 자, 차이를 좀 아시겠죠? 표준 경관은 순서대로 150, 250, 600이었는데 저압 보안 공사, 고압 보안 공사는 100, 150, 400 이렇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나와요. 제2종 특고압 보안 공사, 뭐 제3종 특고압 보안 공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순서대로 100m, 200m, 400m 이렇게 일단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리뷰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보안공사에서 경관을 따져볼 건데 일단 표준 경관은 어떻게 되느냐? 순서대로 150, 250, 600이 되는 것이고, 저압보안공사 혹은 고압보안공사에서는 100m, 150m, 400m 그러니까 100, 150, 400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특고압 보안공사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100, 200, 400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 보안공사의 경관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번째 내용은 지중전선로의 시설입니다. 지중전선로는 뭐냐면 땅 밑으로 전선을 깔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가공전선로라고 해서 공기 중으로 전선을 딱 지나가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다가 전선을 포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선을 포설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접 매설식이 있어요. 다른 말로 직매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암거식이라는 것이 있고 관로식이라고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매설식은 말 그대로 직접 매설을 하겠다는 거고, 암거식은 이렇게 옆쪽에 지중에다가 관을 하나 놓고 그 옆쪽에 이렇게 걸 수 있게끔 전선을 그런 식으로 형성하는 것이 암거식. 관로식은 이렇게 진짜 관처럼 그 안에다가 전선을 전부 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직접 매설식, 암거식, 관로식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직접 매설식에서, 여러분 직접 매설식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직매식으로 할 때는요, 직접 매설식으로 할 때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 묻는 깊이를 1m 이상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곳은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0.6m 이상만 묻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중 전선로는 크게 직접 매설식, 암거식, 관로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매설식을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에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1m 이상은 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선이 지나가는 곳을.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압력 받을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0.6m 이상 묻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 압력 받을 우려가 있으면 1m 이상, 압력 받을 우려가 없는 기타의 장소라면 0.6m 이상만 묻으면 된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25번째 지중함의 시설입니다. 지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선을 땅에 묻을 때 함 안에 넣어서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함의 시설 조건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제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당연하죠. 지중함 튼튼해야 됩니다. 압력에 견뎌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 지중함은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만약에 물이 고여있다면 그 고인물을 없앨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자, 세 번째,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통풍형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당연하죠. 취급자 이외에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죠. 일반인이. 자, 그래서 지중함의 시설은요. 그냥 여러분 착한 것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튼튼한 거, 두 번째 물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구조,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다면 통풍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마지막 뚜껑은 이 취급자 이외,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한다. 전부 다 착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착한 내용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째 내용을 끝으로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좀 괜찮으셨나요? 사실 전선로 파트가 이제 끝난 거예요. 전선로 파트에서 인입선에 대한 거,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이렇게 큰 틀로 다뤄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그리고 음성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전선로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 이것 이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적인 과정을 꼭 듣고 오시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혹여나 방향성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 아직 정규 플랫폼을 들으라 그러는데 뭘 들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 하나만 해드리면 다산의 뒤에 이재원 원장님, 최종인 원장님께서 촬영하신 전기설비 기술 기준 과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모두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한번 쭉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랬을 때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부수기님이죠. 다산의 뒤에 남민수 강사님. 전기부수기님이 올려놓으신 그 KC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해보시면 쭉 나오니까 그것도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쭉 듣고 오시면 여러분 이 콘텐츠가 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고요. 저는 네 번째 이야기로 더 의미 있는 내용,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